fx를 ax-b로 나누었을 때 몫을 얘기하지 않고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요. 얘가 1차식이야. 요거를 검산식을 내가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fx는 이걸로 나눴대. 그래서 ax-b 곱하기 몫이 있겠지. 내가 그 몫을 qx라고 할 거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으로 나와. 그러니까 r이라고 할게. 그리고 그 r 값을 구할 거야. 그럼 이 r 값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q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x를 대입하셔야겠지. 그래서 q를 없애는 방향 중에 뭐가 있을까? 얘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x 값에다가 a분의 b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좌변은 fa분의 b가 나올 거고요. 우변은 얘가 싹 사라지고 r이 남게 돼요. 그래서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그냥 f a분의 b가 최종 정답이 될 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이 있는데 x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더하기 1 얘를 각각 x-2분의 3 그리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an, bn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그 a, n, bn은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식을 fx라고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x-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그 an은 f2분의 3이 답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n은 그러면 얼마야? f3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an은 그럼 얼마야? x 자리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플러스 1을 그냥 바깥으로 빼볼게. 그러면은 2분의 3 집어넣고 얘 잠깐 다듬어 주면은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가 연산이 될 거예요. 2분의 3에서 얘계수 1이니까 1을 빼주면 2분의 1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2분의 1에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아, 그래서 첫 번째 an이 이렇게 나올 거야. bn을 잠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bn 아시다시피 bn은 f3이죠, 그쵸? f3은 얼마인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자, 넣어볼까? 먼저 다듬어 볼게.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연산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요게 되겠다. 그래서 an하고 bn 다 나왔네,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부터 적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의 n-1제곱분의 an 플러스 bn이거든. 미리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an을 밑에다가 넣어볼게. an이 뭐야? 아, 2분의 1에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거기다가 더하기 3의 n-1제곱 분자는 an이랑 bn이랑 더하래. 그러면 더할까? 그러면은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은 2로 다 합쳐질 거고 나머지는 합치지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2분의 1에 2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러면 이 극한값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전부 다 모든 항이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오케이? 등비수열로 이루어졌으니까 뭘 봐야 돼? 파워를 봐야 돼. 그럼 파워가 가장 큰 놈은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잔잔바리들 다 없는 셈 쳐도 된다 이거지. 실제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서술형이 나오면은 뭐 해줘야 돼? 3의 n제곱으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풀라고. 근데 정석도 기억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안 해주려고. 정석은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정석도 할 줄 알아셔야 돼, 공부할 때는. 그러면 실제 객관식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파워가 높은 놈만 살리면 되지. 그런 다음에 요거 다듬어 줘야겠지. 얘 알고 보니까 3분의 1에 3의 n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의 n제곱 파워, 3의 n제곱 파워. 파워가 똑같기 때문에 개수비가 정답이네. 그러면은 분모는 3분의 1이고 분자가 1분의 2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예요? 6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볼게요. 좌표 평면이 세 점이 있는데 A, B, C가 있어. 그냥 임의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얘가 0,0이고요. 얘가 몇 콤마 몇씩? 2의 n제곱, 3의 n-1제곱. 얘가 2의 n 플러스 1, 3의 n제곱. 이렇게 대하여 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급수를 물어봤네요. 그지? 그럼 일단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놈의 좌표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이 좌표가 결국에는 AN, BN이 됐는데 그게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무게중심 공식을 써야겠지. 무게중심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X좌표끼리 더한 거는 얼마냐 확인해보면 얘 0이고요. 얘 2의 n제곱이고 2의 n 플러스 1제곱이거든. 그럼 0은 어차피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면 되겠더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자.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3 컴마 여기는 그냥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죠. 3의 n-1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나누기 3 이게 정답이 되겠네. 다듬어볼까? 그럼 다듬어보자. 그럼 얘는 과연 몇일까? 얘가 알고 보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이거든. 그럼 이거랑 더해갖고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가지고요. 얘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좌표는 2의 n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이거는 이것도 정리가 가능하죠. 뭐냐면 요 놈을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얘계수가 1이니까 이거 더하면 3분의 4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랑 3이랑 나눠야 돼. 그러면은 뭐가 될까? n제곱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면은 요 놈이랑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9분의 4에 3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an이고요. 얘가 bn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n분의 an 물어봤네. bn분의 an. bn분의 an은 bn을 분자로 두고 an을 분모로 두면은 얘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9분의 4가 4분의 9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9로 바뀔 거고 얘분의 얘니까요. 3분의 2의 전체의 n제곱이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bn분의 an이 요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과적으로 요 놈에 뭘 구하는 거야? 시그마 1부터 무한대는요. 항상 바꾸라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리미트 시그마로 항상 바꾸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바꾼 다음에 이번에 뭐해? bk분의 ak 풀면 돼. bk분의 ak 넣으면 되거든. 근데 bk분의 ak는 여기에 n자리 대신에 k 집어넣는 거니까 4분의 9 곱하기 3분의 2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미안한데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왜냐면 버릇을 들여놓는 거는 좋아.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시그마 무한대는요. 항상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n을 내가 여기다 바로 쓸게. 4분의 9에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바로 써도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항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뭘 물어보는 거지? 등비 급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뭐야? 1 공비분의 첫 항. 요거 기억나죠? 그죠? 1 공비분의 첫 항. 알고 보니까 얘는 공비가 3분의 2고요. 첫 항은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첫 항은 그냥 이렇게 하자. 4분의 9 곱하기 3분의 2. 얘 3분의 1이죠? 3분의 1이고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3,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요렇게 2, 요렇게 1 약분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치? 2분의 3. 그럼 최종 정답은 얼마야? 2분의 9가 최종 나이가 구하고 싶은 찐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수열의 극한이 있고 급수가 있지. 큰 차이가 뭐지?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지. 그치? 오케이? 이게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관찰하는 게 급수죠. 그죠? SN을 일단 먼저 바꾸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사실상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있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이걸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도 변한다. 그래서 급수에 대한 그 표현 방법이 3개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은 이 급수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항상 답이 뭐예요? 0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놈의 대우를 알고 있나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대우 명제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쓸 수 있지. 대우도 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 두 개의 문장은 그냥 갖고 가셔야 되더라. 괜찮죠? 우리가 급수와 관련해갖고 뭘 배웠냐면은 특수한 케이스 몇 개를 배웠어요. 첫 번째, a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면 자,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sn을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등비급수가 될 거고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냥 일반항의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그쵸?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다른 수열과 다르게 존재하는 게 공비라는 게 있지. 그치?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생길 거고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럼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등비수열은 자, 첫 번째 일반항이 있지. 그치?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할게. 그럼 너는 알다시피 그 an은요. a의 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표현하는 것 모르면 죽어야지. 그치? 오케이?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거 내가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문제에서 얘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하기 위한 공비의 조건은 얼마가 되냐 이 말이지. 수렴하려면 얘오놈이 어때야 돼? 축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점근선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를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지수 함수잖아.
n값을 무한대로 늘려놓는다는 거는 그냥 x축 양의 방향으로 쭉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x축 양의 방향으로 쭉 갈 때 함수의 모양, 저 결과값, y값이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야지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려면은 뭘 해야 될까? 고민해봤더니 일단 요 수렴하려면 이 공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겠더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있어야겠다. 그런데 공비가 특수한 케이스,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수열 자체가 같은 값을 계속 갖고 있지. 그럼 이 같은 값 계속 갖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늘렸을 때도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어때?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공부를 해야 돼. 뭐냐? 만약에 이랬을 때 실제 그 결과값이 뭔지도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맞죠? 오케이? 두 번째, 만약에 공비가 1이면은요,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물어볼게.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항으로 수렴하지. 요 결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은 요 정도로 일단은 알아야 되고, 수렴 조건 진짜 중요. 등비수열의 극한보다 더 중요한 건 등비급수지.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일단 SN을 한번 구해볼까요? 못 구하면 안 돼. 답이 뭐야?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등비급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SN 대신에 요거 그냥 적어볼게.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될 거야. 자, 얘가 수렴하려면 어때야 될까? 공비는 어디와 어디 사이여야 되죠? 수렴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 만약에 공비가 1이잖아요. 그러면 너 SN을 저렇게 계산할 거야? 공비가 1이어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 배웠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건데, 공비가 1이면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저놈이랑 전혀 다른 놈이 나오잖아. 뭐가 나와? n 곱하기 a의 1 나오잖아. 공비가 1일 때는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n 곱하기 a의 1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1일 때의 등비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의 1이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 a의 1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 즉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 절대 안 된다고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포함이 되더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포함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달랑 요거 하나고요.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놈의 결과도 중요하다 이거. 만약에 요 조건이 성립하면 그때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라고 정의를 했지? 아까 공부했던 거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된다 라는 거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됐지? 응.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알고 우리가 척척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결과 알아야 되고요. 등비수열의 공비가 1이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렴 조건이 이렇게 다르다. 등비수열의 극한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의 차이는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만 잘 따져주면 된다 이거지.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요거 많이 나온다고. 그림과 같이 y는 nx가 있고요. 요거 있죠.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요 놈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ln의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ln을 계산해야겠지. 매번 얘기하는 거 원이 나왔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이슈가 되는 점과 뭘 이어야라고? 원의 중심. 이슈가 되는 점은 원의 중심과 이어라고 그랬지. 이슈가 되는 점이 딱 두 개가 있죠. 그쵸? 그 원의 중심하고 이어버려. 근데 얘 반지름이 1이 되네. 그럼 얘 1이고 얘 1이야.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은 또 뭐하라고? 수선의 발 그으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요게 나오겠네. 어떤 게 나오냐면 얘 길이는 1인데 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난 얘 길이를 알면은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면 그 길이에 2배를 때려버리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D라고 놓을게요. 그치? 그럼 이
이 길이 d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고민해봤더니 얘의 점이 지금 1,1이고요. 이 직선이 nx니까 요 y는 nx와 1,1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d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요. 나랑 안 배웠지?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직선을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 요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이걸 중딩 때 배웠던 직선이라고 해서 내가 중딩 직선이라고 하고 이걸 고딩 때 배운 직선이라고 해서 내가 고딩 직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수원이든 수트든 뭐든 간에 고딩 직선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요 놈을 고딩 직선으로 바꿔야겠지. 그러면은 nx-y 이퀄 0이라고 고딩 직선으로 바꿔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억 못하면 안 돼. 루트 예계수제곱 더하기 예계수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1. 그것분의 절대값. 이번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답이네요. 그럼 n-1이네. 요 놈이 결국에는 얘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 ln 2분의 1 ln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2분의 1 ln은 루트 예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예제곱 1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이지. 그럼 예제곱은 그냥 이렇게 하네. n제곱 플러스 1분의 n-1의 전체의 제곱. 요게 되겠다. ln의 전체 제곱이지. 그지? 요 놈을 제곱해볼래? 제곱해볼게. 그럼 뭐 나와? 4분의 1 ln의 제곱이지. 그럼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n-1의 전체 제곱. 양변을 뭘로 곱해?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 전개해야 돼.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 n제곱 플러스 1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4n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4 요거 한 번에 나오니까 아씨 꺼져. 얘도 꺼져네. 그러면 요 8n 나오네. 그지?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8n이야. 그러면 그게 ln의 제곱이니까 여기 그대로 갖다 놓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요 놈의 제곱이니 n제곱 플러스 1분의 8n 제곱이 되겠네. 답이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최종 정답은 8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려움 없지, 그치?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포물선이 있어, 그치? 포물선이 뭐 이참수죠, 그쵸? 오케이? 여기가 n에서 접하죠, 그쵸? y는 2nx가 있어. 두 교점을 pq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pq.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pq 길이. 그럼 pq 길이를 알아야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100% 2차 방정식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럼 2차 방정식을 이용할 거면요. 그래서 내가 얘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얘의 x좌표를 베타라고 줄게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만 매핑해. 1차식에 매핑할 수 있지. 그럼 얘의 y좌표는 2n 알파가 될 거고 얘의 y좌표는 뭐가 될까? 2n 베타가 될 거야. 그럼 이 좌표가 알파, 2n 알파, 이 좌표가 베타, 2n 베타가 될 거니까 pq 길이를 내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pq 길이를 계산해 볼게. pq 길이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치? 그러면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지. 그러면 x좌표끼리 빼자. 베타부터 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저놈 있지. 2n 베타 마이너스 2n 알파의 전체 제곱. 근데 2n으로 묶여. 그러면은 2n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야. 요게 답이 될 거야. 그러면 한 번만 더 다듬어 볼게요. 요거 제곱이 하나씩 줘버리면은 요거 이렇게 나가갖고 4n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그러면은 여기는 개수가 4n제곱이고 여기는 개수가 1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지. 4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이 PQ 길이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자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는 n제곱이 있어. 그럼 여기도 n에 대한 식이 있으면은 계산이 깔끔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PQ 길이는 n에 대한 식으로 뭔가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데 문제가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봤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이잖아요. 지금 문제를 식을 작성하시는데 직선은 사용했는데 이참수를 사용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참수도 사용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이 뭔가를 확인해 봤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사실상 요 함수랑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전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얘가 2nx니까 이걸 넘기자. x제곱 마이너스 4nx 더하기 n제곱 이퀄 0이 될 거예요. 요 놈의 두 실근 x값이 알파 베타야. 나는 알파 값 구해야 될까? 베타 값 구해야 될까? 근데 그러려면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그게 어렵지. 그러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봤더니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값, 베타 값이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되더라. 그러면은 뭐 하면 될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알파, 베타를 구한 후에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은 얼마야? 4n. 두근의 곱은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 갖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을 계산을 할 거야. 얘는 알고 보니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지? 4n이니까 16n 제곱 마이너스 요거 알파 베타가 n 제곱이니까 4n 제곱이지. 그래서 뭐 나와? 12n 제곱이 나와요. 얘 자체가 그러면은 뭐가 된다? 12n 제곱이 되더라. 다 했어.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요거 그대로 작성.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2n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얘 분모 2차. 분자 몇 차? 2차야. 왜냐? 루트 안에 4차니까 최고로 나가면 2차죠. 그러면은 여기 4차 계수가 뭐가 될까? 4 곱하기 12, 48이네. 그러면은 최고차의 계수비니까 1분의 루트 48이 정답이 될 거예요. 루트 48은 그럼 얼마야? 4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AN이 BN보다 작아. 그런데 이놈을 무한대로 계속 관찰하니까 발산한대. 야, 그러면은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야. 얘를 무한대로 보내놓으니까 계속 발산해. 근데 BN이라는 애는 AN보다 더 큰 애야. 그치? 결과적으로 뭐해? 얘가 발산하는데 얘가 수렴할 리가 없지, 그치? 얘가 더 큰 애니까,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읽고 딱 맞네 이렇게 간 거야. 됐어? 야, AN이 작은 애야. 근데 걔가 발산한대. 그럼 BN 당연히 발산하는 거야. 그리고 끝. 오케이? 니은이 중요한데요. 니은. 수렴하고 수렴하는 수열이야. 수렴하는 수열인데 AN이 BN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라야. 괜찮죠? 디귿은 왜 틀렸어? 이거 없습니다. 아씨. 이게 발레는 아니요? 아씨. 잠깐만. 기억 디귿이 없네. 만약 기억 디귿이었으면 디귿 넣었어? 아니 이거 발레를 드는 건데 이게 유일하게 발레를 드는 거야. 발레는 미안한데 찾아야 돼. 내가 진짜 희한한 경우를 찾아야 돼. 수열의 극한은 발산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수열의 극한은 발레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발산하는 경우가 좀 많아. 첫 번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가 뭐냐면 고정진동. 네 번째는 확장진동.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발산하는 거의 발레는요, 뭘 받아야 되냐면 고정진동과 확장진동도 봐야 돼. 이거 한번 볼게요. AN 곱하기 BN 자체가 0이야. 계속 무한대로 뒀더니 0으로 수렴하면 돼. 일례로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돼. 봐봐. AN이 만약에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가정할게.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BN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 물어볼게. AN 곱하기 BN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가요? 얘 곱하면 자, 이러고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AN, BN이 0으로 수렴하면 AN 0으로 수렴합니까? 아니. BN 0으로 수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야? 구라를 깎고 있는 거죠. 만약에 AN이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하자. 얼마야? 이거 들어가나? 1로 수렴하지. 그러면 수열 AN 수렴해 안 해? 안 해. 무슨 진동? 고정진동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희대의 거짓말. 그치? 니은 볼까? 각 항이 모두 0이 아닌 두 수열 AN, BN이 각각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AN-BN이 2면 요거는 1이다 라고 했어. 이거 같은 경우는 발레를 드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내가 얘를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 각 항이 모두 0이 아니야. 이 수열이 각각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또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2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1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일단 얘 찢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각각의 수열이 극한이 발산하거든. 발산하니까 리미트를 못 찢어. 그러면은 이대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이걸 구하려면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 이렇게 할 거야. an 요건 어쩔 수가 없다. 요 놈을 봐봐. an-bn으로 일단 적어.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주려면은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더하기 an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요런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 볼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분의 요거는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거 an분의 an-bn 이런 다음에 관찰 알씨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1은 그대로 갖고 있어. 마이너스 얘 무한대로 간다며. 야 근데 얘가 어디로 가? 이 자체가 어디로 가?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는 얼마야? 아 분모가 무한대면 얘 0으로 수렴하잖아. 맞아 틀려. 인정? 딕은 왜 틀렸어 그러면? 니은 디귿 없지 그치? 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희대의 개소리지. 이게 뭐냐면요. 아까 윗문제, 위에 문제 디귿이랑 똑같아. 그게 급수가 나왔으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 뭐다? 0이야. 외워야 돼 진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야. 오케이? 근데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 대우를 보자.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어때? 발산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어. 기억은 맞았어 틀렸어? 응? 맞았다고? 맞았지 그치. 수열의 극한이 2분의 1이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걸 2분의 1이라고 해석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0이 아니면으로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0이 아니니까 급수 발산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죠. 니은은 맞았어 틀렸어? 니은 맞았지. 요 놈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n은 어때? 0으로 가지. 그럼 로그 an이 0으로 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an은 뭐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1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따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결과적으로 1로 수렴하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았네요. 디귿 봐봐. 디귿이 얘가 어려워. 발려들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또 알려주면은요. 아니면 아니다 있지. 아니면 아니다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문장을 바꿔놓고 시작해. 혹시 알아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아니면 아니다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놈의 대우 명제를 볼 거야. 대우를 보자. 이거 이면이야. 급수 an이 급수 bn과 같으면 an하고 bn은 같다. 다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지? 요 놈만 증명하면 돼. 급수 an과 급수 bn이 같아. 그러면 an, bn 같을까? 봐봐.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만약에 an이 이런 수열이라고 가정할게. bn을 이런 수열이라고 가정할게. 급수는 얼마야? 위에 급수 3, 밑에 급수 3이지. 그치? 근데 an하고 bn 같아 안 같아?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 맞아 틀려? 틀려. 얘는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 얘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 an이 만약에 3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가정할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급수 계산하자. 얼마야? 등비급수. 등비급수 얼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이지. 얼마? 6. bn을 할 건데 이런 수열이 있어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급수 구하자. 얼마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이지. 얼마? 급수가 같으면. 수열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이것도 얘가 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반례는 찾아야 돼. 기억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알파야? an의 절대값 붙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정답이 절대값 알파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니은 발레가 이런 거야. 급수가 베타이면 절대값 an의 급수는 절대값 베타이다. 그냥 이거 봐봐.
급수가 베타이면 이러면은 리미트 a는 0입니다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급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발레가 약간 이런 발레가 있어. 어? 마일 1 마일 0000 이렇게 가면은 아니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하나 더 넣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러면은 급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급수 an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내가 이걸 편의상 베타라고 둘게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an은 얼마? 1, 1, 1, 1, 0, 0, 0, 0이지. 그러면은 급수 절대값 an은 얼마야? 4지. 근데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랑은 다른 놈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발레가 이런 발레가 있어가지고 리언은 틀렸어요. 이거 디귿 보여? 디귿 보여? 이거 101001이에요. 뭐냐면 an이 1010이고요. bn이 010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0으로 수렴해. 그러면 급수 얘 또는 급수 얘가 수렴한다. 야, 이거 급수 얼마야? 다 더해가는 거니까 얼마야? 무한대야. 얘 급수 얼마야? 다 더해가니까 무한대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수렴한다? 희대의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기억 찍어주시면 돼요. 등비 급수와 관련된 합답형. 자, 왜 그러냐면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얘기가 나온 게 두 등비급수, 두 등비급수, 두 등비급수지. 그지? 자, 등비수열 AN, BN이야. 그럼 이 등비수열은 각각 공비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미리 써놓고 시작해. 자, AN이라는 애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BN도 등비수열이잖아요. B1 곱하기 이 공비랑 이 공비랑 달라야겠지. 그래서 이 공비를 R1이라고 하고 이 공비를 R2라고 할게. 그러면은 n-1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만약에 이 공비 R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 알고 있죠. 급수 AN은 얼마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언제? R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오케이? 급수 BN이 1 마이너스 R2분의 B1이 될 수 있어요. 언제? R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요거 돼. 두 등비 급수 요 놈이 수렴하면이야. 그 말 뜻은 뭔 말이냐? R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얘기고 R2 또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등비 급수도 수렴한다야. 자, 얘네 두 개를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 AN 곱하기 BN이 나오는데 이게 A의 1 곱하기 B의 1 곱하기 요거 합칠 수 있지. R1 곱하기 R2의 n-1제곱이 돼갖고요. 새로운 등비수열이 나와. 첫째 항이 얘고요. 공비가 얘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R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R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R1하고 R2의 범위 또한 뭐가 돼? 이게 돼요. 이거 어떻게 나와요? 물어보면 이거지. 이렇게 곱해갖고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 싹 가는? 어? 그러니까 R1, R2 나는 이 새로운 공비 또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니은 볼 거야. AN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2 곱하기 이렇게 해볼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지. 이거 급수 무조건 발산. 오케이? 그러면은 BN을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2, 공비 3인 등비수열. 얘도 발산하지. 발산하고 발산하는데 이거 두 개 더한 놈 뭐가 돼? 0 되지? 그러니까 이거 0으로 보내버리면 0이 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 이게 더 쉽네. 바꿔야겠다. 쌤은 이걸 생각했어. 선생님 되게 머리가 약간 이것도 되게 고난이도겠지? 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생각했는데 이때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고정진동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고정진동이에요. 그래서 고정진동 발산, 고정진동 발산. 그런데 부호를 달리 먹이면 0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냥 뭐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이 케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AN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 BN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요. 내가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AN 이렇게 써도 되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AN하고 BN이 부호가 다른 경우.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디귿은 맞았어, 틀렸어? 얘가 수렴하면이니까 얘 공비는 R1의 세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요거 R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지? 자, R1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자연적으로 R1도 뭐가 되지? R1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예요. R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요 R2 또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 뭐냐면 혹시 이거 알아?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X의 세제곱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나오지 않니? 그지? 그리고 요 y값이 결과적으로 x의 세제곱 값이지. 1에 맺힐 거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외치겠지. 그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세제곱 또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반대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대신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데? R2 집어넣거나 R1 집어넣으면 되지. R1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더라. 되게 당연한 거, 그치? 되게 당연한 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놈은 급수 AN 수렴해요. 급수 BN 수렴하죠. 수렴하고 수렴하는 급수의 덧셈은 찢을 수 있죠. 시그마는 곱셈하고 나눗셈은 못 찢어요. 그죠? 아무리 수렴한다 하더라도 못 찢어. 그런데 덧셈하고 뺄셈은 찢을 수 있지. 근데 얘가 지금 급수가 수렴할 거고 얘 급수 수렴하니까 굳이 쓰자면 얘는 수렴하니까 이렇게 내가 찢을 수 있고요. 얘 1-공미분의 첫 항, 1-공미분의 첫 항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거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